364번 코렐 기출문제죠. 이와 같은 도수 분포표를 주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중간값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는 각각을 더해서 전체 도수 50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 도수가 가장 큰 놈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값 75 이것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 합이죠. 이것을 전체 도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75이기 때문에 75 마이너스 55 제곱 이렇게 전체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합계는 3200이 나옵니다. 이것을 5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64가 나오죠. 여기에 제곱근을 해주면 8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365번 NCS 문제죠. 이와 같은 통계표를 주고 있는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지 1번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죠. 평균 편차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죠. 앞에서 문제풀이 했습니다.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이고 적으면 음수이다. 맞습니다. 분산은 어떤 자료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이것을 이용하여서 표준 편차를 구하죠. 평균 편차는 자, 이와 같은 것을 말하며 계산이 간단해서 표준 편차보다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안 되죠. 366번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죠. 자, 팀원들 평가하겠답니다. 근데 각 영역별 이와 같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4, 2, 3, 1 곱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귀찮게 하는 요소죠. 자, A, B, C, D 별도로 만든 데이터 여기 소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합계를 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 합계 이것을 4로 나누면 75 이게 평균이죠. 자, 이번에는 분산입니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 제곱을 쳐야 되죠. 75 마이너스 66 여기에 제곱을 하면 81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전체 합계는 374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4로 나누면 93.5가 되죠. 그래서 제곱근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되죠. 367번 역시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입니다. 이들 데이터를 통해서 선택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1번 전체 평균은 중위수보다 크다. 자, 이 데이터 평균 중위수를 찾기 위해서는 중위수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표시하면 전체 데이터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7이 4개이고 9가 4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16개 데이터에서 8은 8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이 평균이면서 중위수가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체 평균이 가장 높은 팀은 A팀이다. 자, A, B, C, D팀 각 데이터를 보면 A와 B팀이 서로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서로 합은 제로가 됩니다. 가장 높은 팀은 A팀만 아니라 A, B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평균 합이 크면 평균이 크죠. 왜냐하면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3번 성과기여도 항목 그리고 고객만족도 항목 분산과 표준 편차 동일하다. 자, 여기 데이터 8978이죠. 여기 데이터 8978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동일하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분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 팀은 A팀이다. 자, 분산은 편차 제곱 그것의 합이죠.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 평균을 8로 잡았기 때문에 평균에서 편차를 보면 되죠. 자, A팀 편차 0, 0, 1, 0입니다. B팀 1, 1, 0, 1이죠. C팀은 0, 1, 1, 0. D팀은 1, 0, 0, 1입니다. 그래서 B팀이죠.